우리는 다시 지난 수업으로 가야지. 강의 자료 다시 보도록 하지. 지금 우리가 분쟁 해결에 있어서 주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갖고 이야기를 펼치다가 이번 학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저번 때 앞차에서 튄 비램을 돌로 같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어떤 차량이 그 돌에 맞아서 앞유리창이 파손됐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 인과관계라든지 가해 행위를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그 30만 원의 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해로 몰린 앞 차량에서 순수하게 인정하고 30만 원 해결하겠다. 뭐 죄송하게 됐다. 그다음에 몸은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분쟁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 분쟁 해결이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양상에서 소송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건의 특성상 금액은 크지 않은 분쟁인데 오히려 증명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2억 원짜리 손해일 수도 있어. 예컨대 사람까지 죽었다면. 근데 지금 뭐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그 금액의 다가와 큰 거와 작은 거와는 상관없이 사건의 어려움은 30만 원이라고 어렵지가 않은 거야. 이게 2억 원이면 그래도 변호사라도 선임하고 악착같이 아주 최선의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뭐 2천만 원 10% 변호사 선임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30만 원짜리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막 현장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이쪽이 법률 전문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증명 책임이 너에게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벌써 주눅이 드는데 이거 30만 원 그 타지에 가가지고 어디였었어? 천안 가가지고 이거 뭐 거기서는 자기네 관할이라고 나와바리라는 그런 말 쓰지. 관할이라고 막 이거 한 번만 버팅기면 뭐 그냥 이제 남남이 되고 같은 동네 사람도 아니고 볼 일도 없으니까 일단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쪽이 지금 어떻게 해. 그래서 30만 원짜리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 30만 원짜리. 이제 금액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한 이야기가 뭐였었어? 그런 상황에서 막 나서서 뭘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특수 상황이었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누군가를 시키는 방법 등을 생각해 봤지. 서너 가지 생각해 봐. 누군가를 시키는 방법. 떠오른 거 아무거나 해봐. 지난 시간 거 복습 차원에서. 선정 당사자를 이용한다는 건 말 혼바도 없는데 왜 혼자 복습을 하고 그래? 선정 당사자 얘기 나온 적이 없었어. 지난 시간에 선정 당사자 들어본 사람. 선정 당사자 지난 시간에 했었어? 그런 얘기? 했었어? 선정 당사자 제도는 53조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 51조부터 펼쳐지는데 선정 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내세워서 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의 아주 특수한 예야.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줘서 누군가를 당사자로 내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야. 대리역은 틀려. 대리는 본인이 당사자고 대리인을 내세운다는 민법서 배운 개념하고 똑같은데 담당자는 담당해서 나가는 사람이 당사자야. 본인은 빠지는 거야. 근데 그걸 함부로 인정하면 지 맘대로 그런 거 제도를 이용하게끔 하면 뭐와 뭐 등의 잠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든지 소송신탁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서 함부로 인정되지 않아. 임의적 소송 담당은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데 특별히 조문에 있는 게 지금 선정 당사자 제도야. 그럼 조문에 있으니까 뭐 또 법정 소송 담당 아니냐? 이렇게 헷갈려지만 법정은 당연히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등장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연계시켜 놓은 건데 임의적은 뭐야? 부탁을 한다라는 게 전제야.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느냐 아니냐는 그 원래 소송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마음에 딸렸다라고 해서 임의적이야. 그런데 원래는 금지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조문이 하나 있는 게 선정 당사자 제도예요. 지금 법정 임의적 헷갈리지만 저번 때도 시는 끝나면서 물어봤어. 저번 때 아예 그 얘기가 지금 미리 나오면
복습 차원이 안 되는데 누구한테 맡긴다라고 하면서 저번 때 삼촌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조카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맡길 수 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등에 있어서 삼촌이고 일정한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등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맡길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 설명할 때 질문이 나온 게 그럼 그게 법정 대리냐라고 물어봤어. 그 경우가 법정 대리냐고 물어봤어. 조문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 경우는 맡길 수 있다. 내가 맡길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조카한테 맡길 수 있다라니까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소송 대리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법정 대리의 영역은 아니야. 법정 임의적 무조건 뭐 조문에 있다고 법정이 아니라 그 실질이 맡기느냐 아니냐가 본인에 딸려 있느냐. 그게 법정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등장해. 실체법에서 그렇듯이 소송법에도. 그럼 미성년자가 자기가 직접 소송을 못해. 실체법에서 행위 무능력자니까 이쪽에서도 소송 무능력자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와야 돼. 그 경우는 이 아들이 아버지 엄마 보고 나 소송해 주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임의 대리, 소송 대리가 아니라 법정 대리야. 그 케이스는. 근데 조카한테 맡기는 거는 내가 무슨 무능력자라서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지금 한번 직접 해야 되는데 뭔가 때문에 맡기려고 하는데 그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맡길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조문이 변호사 아니더라도 맡길 수 있게끔 해준 게 소송법 88조의 변호사 대리 원칙의 다음 조문인 88조야. 그러니까 그 경우는 법정 대리의 영역이 아니라 임의 대리의 소송 대리인의 영역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로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야. 이해됐지? 지금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야. 법정 소송 담당이 아니고 맡기느냐 마느냐 그게 만약 허용된다면 맡기느냐 마느냐 부분에서 임의적인지. 그치? 근데 선정 당사자의 이야기는 헌바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나왔고 그럼 선정 당사자는 53조를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명이 그자들 가운데서 자기들 사이에서 누군가 내세울 수 있는 제도야. 법이 특별히 하나 인정하고 있어. 왜? 여러 명이 소송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면 안 돼. 외부 사람을 끌어들이면 아까 역시 변호사 대리 원칙이라든지 소송 신탁을 잠탈할 우려가 있으니까 내부자 중에서 뭔가 법적 지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뭔가 주도했다든지 뭔가 거기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그지? 그런데 자 봐봐. 그런데 왜 그럼 선정당사자는 말도 안 했는데 얘기했으니까 설명을 해줬는데 이 대답이 설사 지난주에 했던 얘기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 제도야 아니야. 아니지. 왜? 피해자가 혼자? 반쯤 맞춘 얘기인데 꼭 피해자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원고 피고 합쳐서 복수다 이건 아니고 원고면 원고. 지금 얘가 선정당사자를 지금 쓰려는 거는 아마 순간적으로는 그것까지 생각 못 했는데 원고 측이 여러 명일 때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면서 다친 7, 8명이 같이 소송을 하려는데 그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상정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냥 1대1 사건이야. 1대1 사건이니까 선정 당사자라는 임의적 소송 담당은 원래 인정되지 않는 영역인데 하나 인정하는 것은 여러 명이 소송을 수행할 때 거기에 좀 잘난 척 하는다든지 뭔가 거기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든지 뭐 나서기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법이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대1 사건에서는 이미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라는 데서 땡이야, 땡. 되겠지? 땡. 응? 됐어? 다시 그냥 여러 가지 설명이 됐는데 다시 한번 기선이가 한번 설명해봐. 저번 시간 거. 본인이 등장했었잖아. 여러 가지 상황 다 설명해봐. 그래서 상정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의 상황. 내가 직접 나선다가 제일 기본이지. 가해자를 지목해서 원피고로서 직접 나선다. 근데 내가
안 나서 보려고 한번 해보는 것에서 상정할 수 있는 거. 채권을 양도했다라는데 특별히 그 대가가 없으면 그 자체가 무효이다. 채권 양도는. 소송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쪽 영역이 아니라 신탁법 등에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효임이 밝혀지면 등장했어도 그 청구는 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양수라는 거가 양도 양수가 무효니까. 그렇지? 그 권리를 네가 갖고 있지 않지. 그러니까 실제 하면 뭐 기각된다든지 각하, 기각 뭐 이런 상황은 기각으로 가겠지. 만약 나중에 드러나면 그게. 뭐 드러나지 않으면 양도 양수가 제대로 된 거로 유효하다면 너가 그 가해자를 상대로 받느냐 마느냐 싸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수진이 저번 때 우리가 뭐 얘기했어? 선정 당사자 얘기는 안 했어. 하여튼 안 했는데 괜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5분 끌었잖아. 응? 저번 때 뭐 얘기했어? 아까 조금 아까 나왔는데. 위자 소송 담당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당사자로 나서라라고 할 수 있느냐인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지? 그럼 이제 당사자로 내보내는 거 말고 대리 카드라는 게 있지. 적어도 지금 법 처음 배우는 사람은 당사자로 나간다라는 거와 대리인으로 나간다는 것은 등장하는 제3자가 있다는 건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김영화 한번 설명해봐. 당사자로 나서는 거랑 대리인으로 나서는 거. 실제 뭐 법리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인 거고 대리인 행위는 본인에게 기속되는 개념이지. 그치? 그러니까 대리인은 당사자가 아닌 거야. 대리라는 개념이지. 반면 소송 담당자는 누가 당사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세워진 사람이 당사자고 원래 될 수 있는 사람은 뒤로 빠지는 거야. 53조 2항을 보면 이런 조문도 있어. 소송에서 탈퇴한다. 원래 될 수 있는 사람은 맡긴 이상, 선정시킨 이상, 선정시켰으니까 자기는 이제 당사자가 아닌 채 빠진다. 탈퇴해야 돼. 거기 남아있으면 이상한 거야.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가 하면서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양립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빠져나가야 돼. 맡겼으니까. 이해되겠어?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53조 그 다음 2항을 보면 소송에서 탈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맡긴 사람은. 이해되겠지? 그래서 담당하고 대리 개념 확실히 알았지? 일단 이해됐네? 그렇게 됐지? 여기서 일단 요 정도 범주에서 궁금한 거 질문. 요 정도 범주에서.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어?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일단 이런 정도 얘기해 놓고